대체 몇 층짜리 집인지 가늠도 잘 안 되고요. 지붕만 보면은 두 채 같기도 하고 네 채 같기도 하고 어우 영 아리송하다.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있네요. 안에 현관문이 2개예요. 현관 위치를 보니 마주봐도 편한 사이인가 본데. 어디에 사실까? 우선 2개 다 눌러볼게요. 여기가 교수님 댁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멋진 집 설계하고 이렇게 사신다는 소문만 제가 들었는데 멋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오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이 여기서 사시나요? 예, 친구 사이인데 좀 오래된 친구, 45년직입니다. 45년지기 친구분이 이렇게 2분이 함께 하신다니 너무 부러워요.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와 나무 같은 집을 설계한 건축가 김정인입니다. 네, 오랜 친구가 설계한 집에서 1인 출판사를 하고 있는 박종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랐고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었고 아버님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셨고 해서 9살, 10살 때 첫 만남이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 놀이를 했죠. 뭐 자전거도 타고 야구도 공놀이도 하고 뭐 그 근처 들판 산에도 가고 하던 네. 그런. 아우 귀여워라. 맞아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런 개구쟁이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가만 두 사람 친한 거 맞아요? 친구들이랑 사진 찍었을 때 네. 형님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딴 데서 어디 딴 놀고 데서 어디 놀고 있었겠죠. 그러다 10여 년 전 정인 씨가 가족과 떨어져 기러기 아빠로 지내면서 인연이 한층 더 깊어졌답니다. 혼자 살고 하니까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끔 저도 뭐 운동을 좋아하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한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집이 서울에 살아야 되는데 집이 필요해.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같이 한번 뭐 해보자. 일이 되려는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일주일. 형제끼리도 집 짓다가 의상하게 일수인데 친구끼리 괜찮았을까요? 명의는 우리가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공동 명의로 한다라는 거였고, 근데 이제 뭐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정했던 것보다 비용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나는 비율만큼은 내가 그 감당을 하고 그 대신 그 비율대로 우리는 이렇게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각자 이제 투자한 돈의 비율대로 이게 집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큰 결정이기는 한데 위험한 결정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 뭐 그만큼 뭐 신뢰가 있기도 했었고. 그렇게 기러기 아빠 정인 씨의 집이자 출판사는 종일 씨의 사무실. 45년 지기의 공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35평 크지 않은 땅에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두 그루 나무 같은 집. 쏙 빼닮은 쌍둥이 주택인데요. 본격 탐구 시작해 볼까요? 1층은 주차장을 빼고 남은 공간에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주방과 거실, 공용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의 백미는 바로 천장입니다.
우와, 어머. 제가 밖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광경이 여기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머리 위에 있는 이게 구름다리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게스트룸으로 통하는 구름다리고 통로가 이게 쭉 돌아가면서 지금 한 12m 정도 천정고 높이로 올라가죠. 세상에 2층이 4층 천장까지 이어지네요. 어떻게 설계를 하셨을까? 그 설계도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의도하려고 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결국 이렇게 나왔어요. 이 형태는 사실은 제가 디자인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이 집은 워낙 밀도 있는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법규적 조건이 이 집의 형태를 결정하는 선으로 다 등장을 했어요. 건폐율도 있고 용적률도 있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선 제한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들이 집의 형태를 만드는 조건이 되게 건축 규제에 맞춰 덩어리를 다듬고 반으로 나눈 뒤 엇갈리게 회전시켜 만든 쌍둥이 집인데요. 말하자면 건축 규제가 이 집을 디자인한 거랍니다. 이렇게 언뜻 봐도 시공이 엄청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예. 시공이 어려움이 있었죠. 이게 이렇게 저희가 박공이 두 개가 있는데 박공 양쪽의 각도들도 다 다르고 하니까 이걸 이렇게 올라가다 이게 안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푸집 했다가 다시 다 뜯어서 다시 하고 이게 원래 뭐 정확하게 계측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네. 글쎄 거푸집을 3번이나 뜯어내고 다시 했다네요 글쎄. 그 골조 올라갈 때도 중간에 한 달 정도 그 공사가 멈췄어요. 그 작업하시는 분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한 작업을 하다가 나간 팀들이 워낙 여러 워낙 많아서 근데 건축가의 실험실이 되리라는 것도 저도 조금은 알았어요. 그 법률 규정 이런 거 다 지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저는 디자인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이 과정이. 거푸집을 떼낸 모습인데요. 야, 꼭 예술 작품 같다. 이 복잡한 시공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김정인 교수가 직영으로 완성했답니다. 고생 하나는 남부럽지 않게 하셨겠다. 쌍둥이라고 하면 일란성인가요? 이란성인가요? 저는 일란성과 이란성의 중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는 동일한데요. 위치적 조건이 달라서 옆집은 약간 형태가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조금 서로 다른 그 특색을 그 실내에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내부 마감이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처럼 적층 구조로 지었으면은 집 짓기가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서로의 생활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나이도 어느 정도 중년이 넘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이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내부 조건이 있었어요. 독립성이 지켜진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 짓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극복이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서로 분리된 2개 주택으로 처음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럼 우리 기러기 아빠 살림 공간 좀 살펴볼까요? 살림을 하기엔 단출한 주방 공간.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부엌은 음식 데워 먹는 공간일 뿐 커피 내리는 일이 훨씬 많다네요.
제 아내가 와서 이제 이 부엌을 보고 여기는 살림하는 집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선상 살림하기에는 주부가 좋아하는 부엌은 아니죠. 혼자 살기에는 저는 아주 만족하고 뭐 괜찮습니다. 아무 불편 없고. 12m 높은 층고 덕분에 거실은 음악 맛집. 이게 아파트 생활과 그 생활이 굉장히 달라진 점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는 거의 이어폰을 듣죠, 그냥. 예. 그래서 그 아랫집이나 이런 데 좀 주의하게 되죠. 이게 다 골목까지 만들며 공간 분리에 애쓴 결과인데요. 형종일 씨에게는 집이 아니라 출판 사무실. 작업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랍니다. 저는 옆집의 소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저도 뭐 음악을 틀거나 하면은 옆집에 들릴까 생각하는 좀 우려가 있는데 뭐 옆집에서도 못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소음의 그 차단이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죠. 그럼 집 탐구 계속해 볼까요? 3층 공간입니다. 저는 아래층에서 이 구름다리가 너무 궁금했는데요. 집 안에 구름다리가 몇 마리인가요? 그렇죠. 너무 재밌고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조카들 오면은 아주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런 다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놀이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게요. 구름다리 대신 바닥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니 이런 재미는 없었겠죠. 저쪽에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러면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 매우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조심하십시오. 근데 저도 같이 가도 뭐 괜찮아요. 네. 네, 여러 사람이 서 있어도 아주 튼튼합니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면은 아담한 방이 나오는데요. 가끔 방문하는 정인 씨 어머님이 사용하는 침실이랍니다. 전체가 나무라서 참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네요. 제가 밖에서 본 기억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 어떻게 내부는 마감으로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철근 콘크리트가 그 뼈대 역할을 하죠. 현실적으로 15m 높이까지 다 목조로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목조로 다 만들고 싶었는데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우선 뼈대를 만들고 주방이라든지 방들을 어떤 목재 유닛으로 만들어서 이것들이 껴 넣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이게 모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 속의 집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만드셨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사실 이게 목조를 조금 다르게 쓰는 방식이죠. 기존의 구조를 콘크리트 구조를 그대로 놔두고 그 유닛을 가구처럼 인식하고 이렇게 집 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골조에 단열을 해서 마감을 한 게 아니라 가구처럼 방을 만들어 끼워 넣은 거랍니다. 우리는 구조가 뭐라고 불러요? 정확하게 되나요? 혼합 구조죠. 하이브리드 형태.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려면은 대개 이런 발파 과정을 거치는데요. 버려지는 콘크리트 쓰레기를 보며 학자로서 고민이 많았답니다. 정인 씨는 이 집을 지으면서 오랫동안 구상만 했던 미래의 집을 실험해보고 싶었다는데요. 콘크리트 골조에 나무집을 둥지처럼 끼워 넣은 일명 나무 아파트. 그럼 재개발을 해도 나무 둥지만 교체하면 되는 거죠?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아파트인데 우리보다 해외 건축계에서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답니다. 어떻게 친구분은 동의를 하신 건가요? 네, 저도 뭐 독특한 건축이 당연히 되리라고는 생각은 했었고,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과물을 건축가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건축주님이십니다. 맞아요. 30% 정도 오버가 되지 않나요? 30%. 뭐 생각보다 좀 더 늘어나긴 했죠. 네.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세요? 감당은 저기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건축가들이 평생에 자기 집을 자기가 구상한 공간에서 살아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그 행운을 이제 저한테 가져다 주신 분이죠. 꼭대기층도 역시 방을 가구처럼 끼워 넣어 만들었는데요. 방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뚫린 것도 그 때문이랍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지켜본 친구 덕분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친구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실험이 있었답니다. 콘크리트는 제가 이게 단열하지 말자고 한 콘크리트는 어떻게 보면 외부와 내부의 완충 공간이죠. 집인데 항상 따뜻할 필요가 없는 공간, 뭐 이런 공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왜 대청마루에는 온도를 깔지 않잖아요. 거실 같은 완충 공간을 대청마루로 만들자는 거였죠. 이 벽을 단열을 하지 말자. 그냥 콘크리트 구체는 콘크리트 구체니까 단열하지 말고 끼워 넣는 나무만 단열을 하자.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겨울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름에 어떻게 살아? 결국 단열은 했지만 정인 씨의 실험은 계속된다네요. 각 층마다 온도 조건을 다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저희가 좌식 생활하는 맨 꼭대기는 가장 좀 따뜻하게 해놓고 약 16도 정도로 해놓고 이 사익 공간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인 이 공간에서는 보통 12도에서 13도 사이를 항상 이렇게 유지를 시키거든요. 가디건이나 이런 거 하나 입고 여기서 주로 생활을 많이 하죠. 1층은 이제 주로 외출 모드로 많이 해놓고 최저 온도 10도 정도로 해놓는데 그러면 1층은 이제 조금 서늘한 공간이 되고 수직 공간이라 대류가 일어나면은 낮은 온도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나요? 이제 앞으로 세대 집 짓기 방식이 집안에 서로 다른 온도가 있는 그 대신에 나의 행위를 바꾸는 거죠. 네, 좋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니 뭐 그냥 여기 있지. 우리 차라도 한잔 합시다. 네, 좋습니다. 아, 예, 좋은 차, 홍차, 예, 홍차로 한잔 해요, 우리. 서로 출퇴근이 달라 자주 만날 수는 없다는데요. 몇 도로 해놓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 그 난방이 지금 보일러가 잘 너무 과열됐나?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더워? 3층은 어떠세요, 난방? 3층은 이제 따뜻한데 3층은 뭐 잘 때만 사용하지 낮엔 사용을 안 하니까. 동상이몽은 아니고 온도이몽이랄까요? 이제 젊은 작가들하고 만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쉬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시간 한참 걸릴 것 같아요. 내년도 아마 계획을 세우고 그 후년부터 실행이 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종일 씨는 예술적 영감이 필요한 젊은 작가들에게 이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랍니다. 건축적 신념을 뚝심 있게 메일고 나아가 완성한 창의적인 공간이 아니던가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산이 바로 인수봉이 바로 앞에 보이고 그 다음에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그리고 수유
도심까지 이렇게 쫙 파노라마로 다 담기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년이 이제 넘어가는 나이가 됐으니까. 근데 이게 일상에서 좀 느슨한 관계?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다는 느낌은 가지되 꽉 얽혀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저는 그게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느슨하게 함께 하는 집, 이 집의 마지막 실험이라지요. 아, 산이 오늘도 좋네요.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서로 좋아요. 네. 우리는 도심에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실험을 한 건데 나이가 아주 많이 드신 분들은 전원 살다가 또 도시로 돌아오시잖아요. 근데 아예 도시에다가 이렇게 그 터전을 마련해서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근거리에 혹은 바로 옆에 붙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노후의 모델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단만 빼면요. 45년 지기의 쌍둥이집. 자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협소주택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다이나믹한 공간감이 느껴졌고요. 수평적으로 펼쳐진 공간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올려다봄으로써 그 공간감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흔히 한자 사람 인자가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서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주택에서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그런 사람 인자를 발견했고 또 여기서 생활하시는 두 분의 관계에서도 그런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어서 너무나도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인 가구 전성시대 집이 어떻게 변해갈지 좋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요? got a taste for the